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이 18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인데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도서관들이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를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세미나가 지난 1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시행계획 중 하나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특강과 정책 재현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조용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견으로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다문화 서비스에 특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선 도서관의 코칭 스태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칭 스태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도 하고 또 각 선수들의 기량이나 상황, 요구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무엇이 부족한가, 이 선수들이 잘 뛰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아울러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우시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워크숍도 운영하시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드려서 이러면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자연스러운 상호 이해의 장이 마련되고요.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정부 관계자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시범 평가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을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제1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개최한 건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나눔이라도 남모르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5 제1회 행복나눔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일반 국민과 나눔단체,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인 29명과 가족 봉사단체 11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부산 수해 피해자 후원 등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배우 박혜진 씨와 지난 1995년부터 소년, 소녀 가정에게 정기 후원을 해오고 있는 김금주 씨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좋은 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런 상을 준 의미는 더 많은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준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실천하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성숙한 나눔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나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나눔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기부 등이나 성숙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부연금 제도도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행복나눔인을 반기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복지부 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모르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장애계가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으로 유인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염전업주 B씨 등 2명을 노동력 착취의 목적 유인, 근로법 기준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형사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달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했을 뿐 다른 혐의는 A씨가 피해 일시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인권센터는 이에 지난 12일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장현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50여 명은 지난달 고양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외버스 탑승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는 이들의 승차를 거부했고 버스 회사 역시 불법 기자회견이라며 대합실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전장현은 휴가철에 차표가 있어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나서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 승객을 무시한 터미널 관계자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도서관으로 가서 내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색종이를 이어붙여 탄생한 캐릭터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캐릭터와 배경을 하나씩 칠판에 붙입니다. 어느덧 완성된 동화책 속 한 장면. 사진으로 담은 후 움직임을 바꿔 또 한 번 찰칵. UCC 동화를 만드는 수업 시간입니다. 한번 계속 보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재미있고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여서 이번에도 오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UCC 동화 제작 수업은 지난해 수강했던 학생들이 다시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기획부터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어 촬영하는 것까지 모두 아이들의 몫입니다. 처음에 이거 뭐지? 하고 듣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막 이것도 할까요? 저것도 할까요? 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퉁퉁 튀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돼서 나온 작품을 보면 아이들이 성취감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는 도내 223개의 공공도서관에 900여 개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글쓰기 프로그램, 1박 2일 독서 프로그램까지 취향에 따라 각 도서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산업, 경제, 민간단체 등 각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본위원 30명과 고용, 창업, 취업, 노동 등 실무 전문가로 이뤄진 실무위원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공공,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과 일자리 정책 성과 및 시책사업 일자리 효과 평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 나비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민족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 영상과 할머니들의 삶을 담은 샌드아트, 음유시인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공연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희망나비의 합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와 우수 활동가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연휴 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소유의 청사는 민간단체 등의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한편 무료로 운영되는 지방 공공시설의 박물관과 미술관, 자연휴양림 등은 해당 지자체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벤처기업 시온드림이 청각장애인이 스마트 안경으로 자막을 실시간 제공받는 쉐어타이핑 글래스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쉐어타이핑 글래스는 문자 통역사가 타이핑하는 내용이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경에 정손되는 것으로 타이핑 내용은 스마트 안경의 출력 장치를 통해 허공에 띄운 것처럼 나타납니다. 시온드림은 이번 시험 버전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주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조정대회와 충주 탕금호 전국 장애인 조정대회가 오는 15일과 16일 충북 충주시 탕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00여 팀 4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동탄 2 신도시 A50, A69 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청약 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청사 본관 1층에서 4층을 연결하는 장애인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주시 청사는 4층 높이의 오래된 건물로 승강기 같은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로 자유롭게 민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제철 과일인 참외와 수박. 달고 시원한 맛이 여름철 무더위와 갈증 해소에 제격입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제철 과일도 많이 먹으면 배탈은 물론 혈당까지 높일 수 있다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여름 과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여름 과일이어도 체질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 몸에 열이 많다면 수박과 참외, 몸이 차고 배탈이 잦다면 복숭아가 제격입니다. 특히 참외를 먹을 때엔 주의가 필요한데요. 겉은 멀쩡하지만 상한 경우가 있는데 배탈 설사의 주범입니다. 또 신장병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엔 여름 과일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같이 단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포도 껍질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도 있어서 포도를 드실 때는 가급적 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유기산이 많이 든 포도나 자두, 토마토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유기산은 기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위산 분비를 촉진해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복숭아와 토마토는 알레르기 위험이 높은데 특히 덜 익은 토마토는 피해야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 푸른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들이 과량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몸에 좋은 과일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7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존경받아 마땅할 그들을 가난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